안녕하세요. 러닝 비하인 잘쌤입니다. 사람이 일생 동안 살면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통증이 뭘까요? 바로 두통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두통을 경험할 수가 있고 저도 한 10년 이상을 두통을 거의 달고 살았던 적이 있는데요. 제 경우 두통의 주요 원인은 만성 비염이었습니다. 비염 수술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태고요. 이후에 달리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 뛰고 나면 2, 3일 정도 두통이 있어서 약도 먹고 그랬는데요. 이 두통의 경우는 꾸준히 달리기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끔 장거리 러닝을 하다 보면 목 뒤쪽이랑 승모근이 뻐근하면서 머리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참고 달릴 정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불편할 때가 있거든요. 이번 영상에서는 러닝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두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두통의 원인은 너무 다양한 데다가 복합적이다 보니 그것을 분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국제두통학회 IHS에서는 300개 이상의 다양한 두통을 1차성, 2차성, 그리고 기타 이렇게 3개의 큰 대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운동성 두통은 여기 있으니까 1차성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다른 원인이 배제된 운동 유발성 두통인 경우의 얘기고요. 기본적으로 운동은 모든 종류의 두통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운동으로 인해서 두통이 발생했다고 해서 다 운동 유발성 두통은 아닙니다. 그래서 운동을 통해 두통이 발생한다고 해도 어떤 원인에 의한 두통이 운동에 의해 악화된 것인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기만 하면 두통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이게 운동 유발성 두통일 수도 있지만 특정 목 동작이나 자세를 통해서 발생하는 경부인성 두통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경우라면 유발 동작을 피하거나 자세 교정, 충분한 스트레칭과 보강 운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거북목 경향이 조금 있다 보니까 달리기를 할 때 목이 앞으로 빠지거든요. 그러다 보니 장거리를 뛰다 보면 머리까지 아픈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가 경부인성 두통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약보다는 자세의 교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운동 유발성 두통은 다른 원인 없이 운동에 의해 촉발되는 두통을 이야기하고 역도, 사이클, 러닝 같은 스포츠 활동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국제두통학회에서 정의하는 운동성 두통의 진단 기준은 지속적인 격렬한 신체 운동에 의해서 발생하고 5분에서 48시간가량 지속되는 박동성 두통, 과도한 운동을 피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하고 특히 더운 날씨, 고도가 높은 경우에 잘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덜란드 사이클 경기에 참여한 4,000명의 선수 중 26%에서 두통 증상을 호소했고요. 노르웨이 1,646명 선수 중에서는 12%에서 운동성 두통을 보고했습니다. 보통 운동 강도가 빡센 경우에 잘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흡! 하고 숨을 참는 발살바 상황이나 숨이 거칠어지는 상황에서 잘 발생합니다. 운동 유발성 두통의 기전은 주로 두개 내 정맥혈의 정체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제가 달리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 경험한 것처럼 심하지 않은 보통의 경우 운동을 꾸준히 그리고 강도를 서서히 올려감으로써 몸이 적응하면서 점차 호전되게 됩니다. 하지만 증상이 지속되거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병원 진료를 통해서 다른 원인이 없는지 확인하고 통증에 대해서는 나프록센 같은 엔세이드로 약물 치료를 할 수 있고 예방적으로 약을 먹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모든 종류의 두통 증상은 휴식으로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휴식의 종류 중에서도 특히 수면의 양과 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신과 육체를 편안하게 이완하고 리커버리 할 수 있는 부분에 신경을 써줘야 한다는 것이죠. 러닝이 익숙하지 않은 러너이거나 강도 높은 러닝의 경우에 자세가 흐트러지거나 상체에 과도하게 힘이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어깨를 잡아주는 근육과 목 주변 근육들의 과도한 텐션이 지속적으로 가해지게 되면 그것이 두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자세로 뛰지 않도록 기본적인 자세는 바르게 잡아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상태에서 상체에 힘을 빼는 경제적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연습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기보다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체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편안하고 여유 있게 꾸준히 조깅 해주시는 것이 어느 정도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머리 자세에 대한 보강 운동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의사로서 꼭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레드 플래그, 적색 신호 혹은 위험 신호라고 부르는 꼭 병원에 가야 하는 경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한, 자다가도 깰 정도로 심한 두통이 있는 경우, 평소와는 다른 느낌의 두통이 있는 경우, 목 주변이 뻣뻣한 느낌이 들거나 속이 울렁거리는 경우, 열이 나거나 전신통이 있는 경우, 사지가 저리고 기운이 없고 자꾸 졸리거나 처지는 경우, 두통의 양상이 자꾸 변화하는 경우, 두통이 며칠 동안 점점 더 심해지는 경우, 기침하면 더 심해지는 두통, 요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냥 쉬거나 약만 먹기보다는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보고 원인을 명확히 찾아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은 운동하면서 생길 수 있는 두통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이번 주는 춘천 마라톤이 있고 다음 주는 JTBC 마라톤이 있네요. 떨어지는 낙엽도 피하시면서 컨디션 관리 잘 해주시고요. 즐거운 러닝 하시면서 목표한 바 모두들 이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러닝 비하인 잘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다시 하나, 다시 붙어 쉬고 붙어. 하나, 둘, 셋.